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도 6분의 패널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해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정대로라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 북한에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발목을 잡아 세웠습니다. 그냥 한번 판을 흔들어 보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이러다 판이 깨져버리는 걸까요? 정말 한반도 평화 일정은 오리무중입니다.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한 트럼프. 그런데 김정은은 곧 만나길 고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불만일까요? 중국의 불만일까요? 노림수, 트럼프의 노림수와 다음 수순을 좀 예상해 주십시오. 폼페이오 방북 취소, 판을 흔드는 트럼프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폼페이오 건너뛰고 2차 정상회담에서 직접 담판을 지을까? 폼페이오 방북에도 김정은 면담 확답은 왜 안 했지? 이런 고민 속에 중국 무역 문제 해결된 뒤에 북한을 만나겠다. 중국 견제용 발언.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측면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북한 경고의 발언인가? 그런가 하면 김 위원장은 지난 5월에도 20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더니 툭 하면 취소해요. 이런 생각 아닐까요? 청와대는 폼페이오 방북 취소로 문재인 대통령 중재자 역할이 더 커졌다. 중국 환구시보 북미 회담 지연 책임은 미국이다. 미국에 있다. 전형적인 적반하장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고노 외상은 폼페이오 극히 정당한 이유로 방북을 취소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미중 관계가 더 심각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have a meeting over the next 3 or 4 weeks. It's going to be a very important meet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North Korea. The denuke. Denuke. And if we don't have the meeting. And frankly, it has a chance to be a great, great meeting for North Korea and a great meeting for the world. If it doesn't happen, maybe it'll happen later. Maybe it'll happen at a different time. But we will see. But we are talking. The meeting scheduled, as you know, on June 12th in Singapore. And whether or not it happens, you'll be knowing pretty soon. But we're talking right now.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If and when Kim Jong-un chooses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and actions, I am waiting. Looking at June 12th in Singapore, that hasn't changed, and it's moving along pretty well. As you know, there are meetings going on as we speak in a certain location, which I won't name, but you'd like the location. It's not so far away from here. 자,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해진 건지 최진영 변호사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화투판용으로 1타3광 네. 한 번에 3가지 전략을 노림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갑이다. 아메리칸 퍼스트. 네. 협상에서 우리는 끌려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국내용으로서는 미국이 제일 우선주의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고 직접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갔을 때에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핵 리스트를 내놓는 것,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가기 직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성이 낮다. 이와 같은 내부적인 판단을 하자마자 이와 같은 트위터를 통해서 결과를 알렸는데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실제로 최근에 구구절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만 시 주석 북한 가지 마라.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하나 더 끝에 덧붙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간접적 메시지도 없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기 변호사님으로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뭐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긴 했죠. 그게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목이 된 사건이긴 한데 예. 북한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개방되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가 없습니다. 이거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과연 이게 비핵화 내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 항상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 의문점이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달린다 싶긴 했어요. 예, 사실 불과 지금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 일부에서는 야 이거 뭐 통일이 앞두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비핵화는 당연한 거고 뭐 정전 협정까지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좀 이렇게 앞선도 있었는데 그 적어도 뭐 국무장관이 간다고 할 때 다음 날 만에 이 방북 취소 결정을 내린 거는 또 다시 이번에 가봤자 특히 이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큰 성과는 없을 거라는 정보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취소했겠죠. 이럴 때 이 신뢰 없는 상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든 협상이 그렇듯이 굉장히 많은 인내, 물론 그 중에는 뭐 압박도 있고 설득도 해야겠지만은 인내, 그 인내 속의 대상은 결국 우리 국민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광덕 전 부장님. 트럼프 특유의 포커판 흔들기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북한에서 얻을 게 없으면 아예 판을 엎어버리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번에 그렇게 그런 의지를 보인 거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 2라 그래서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 때 정상회담 열흘 앞두고 취소를 선언을 했는데 북한에서 또 유화적으로 나오니까 또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능성도 약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판단하기로는 북한이 이 뜻대로 별로 이렇게 가져올 게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북핵 리스트에 최소한 신고는 있어야 되고 거기다 나아가서 비핵화 시간표까지 제시하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가능성 다 낮고 북한이 오히려 이거는 해주지 않으면서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중간선거에서 굉장한 타격을 입을 거를 이제 염두에 두는 걸로 보입니다. 안 가느니만 못하다. 양문석 박사의 판단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아까 시작하면서 이제 송전 앵커께서 오리무중이다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오리무중일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상황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죠. 계속해서 저는 이 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그 틀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선의, 착한 사람, 좋은 그 뜻 이것보다는 각각의 국내 상황에 절실하고 절박한 그 압박들이 있기 때문이다. 즉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에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여배우 매수 사건, 즉 섹스 스캔들이 또 구체적으로 터지고 있고 최측근으로부터 그리고 여전히 러시아 스캔들이 가라앉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의 위기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시진핑이 북한을 가가지고 김정은과 시진핑이 합의해서 공을 가로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무역 전쟁 와중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이 카드를 중국 압박용으로 던졌다. 이 근거가 뭐냐면 지난번 6.2 북미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가 서한을 보내서 취소 서한을 보내자마자 북한 같은 경우는 순회 상봉이 절실하다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입장 발표를 하면서 이틀 뒤에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또 바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 있어서는 시진핑을 강하게 압박하고 견제하면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동을 통한 성과로 온전히 살리고 싶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 이유는 북한이 지금 반응을 안 보여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뚱하게 미국 중국 관계가 심각해졌다. 그렇죠. 지금 이 카드는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 카드는 북한 김정을 압박하는 카드로 읽지 않고 중국의 시진핑을 압박하는 카드로 읽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나서서 뭔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그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2분 반 지났습니다 지금. 정리해 주세요. 외교에 있어서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은 북한의 전매 특허와 같은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이 트럼프에게 이양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벼랑 끝 전술을 오히려 트럼프가 더 즐겨 쓰는 것 아니냐. 네. 즉 다시 정리를 하면 아직까지 3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예, 그런 거죠. 결국은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지금 3분 그다음에 남았습니다. 예. 그 극심한 경제적 그 압박을 받고 저기요. 경제적 파탄의 위기에 빠진 북한. 이 상황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해소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무중이 아니고 잠시 삐그덕거리는 그 이 소음 정도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게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다. 이 연사 이렇게 힘차게 외쳐봅니다. 청와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양 박사. 그러면 그냥 간단히 여쭐게요. 지금 뭐 청와대 오리무중이라고 이야기는 왜 그러니까 하세요? 청와대 이야기는 왜 하세요? 청와대 안보라인에 들어가시는 게 낫겠어요. 오리무중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앞을 훤히 꿰뚫고 보시니까 그럼 좋습니다. 9월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리 정도가 안개가 끼어 있다. 오리 정도가 안개가 끼어 있다. 오리 심리우를 무중.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오리 정도가 안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안개가 대단해. 그치면 6리 정도 나가면 안개가 그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안개 거치고 나서 뭐가 보이는지를 11월 중간 선거가 보이고 있고요. 네. 네. 가르쳐 제가 말을 이게 뭐 인도 방송도 아닌데 자꾸 3분을 가지고 뭐 카레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다. 3분 안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그 트럼프가 중국의 1대1로 전략이라든지 전체 세계 전략에 일정 정도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예. 그게 국내 정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결국에 중국이 어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우방과의 관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트럼프의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에 대하여 내가 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네가 너무 지나치게 진빈과 가까이 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마음 아파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런 것을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나는 너의 진실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하나 중국 견제형이라는 측면으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스케줄도 두 번째는 있다. 내 스케줄은 이제 11월인데 예. 역순으로 보면 그때까지 지금 너무 빨리 결과를 도출할 이유가 있냐 예.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밀고 당기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강경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미국이도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안달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럼 차명진 전 의원님 좀. 우리가 몽고에서 말이죠. 몽고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늑대가 이제 양을 막 잡아먹잖아요. 그때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늑대를 처리하냐면요. 이래요. 이 어미는 잡아서 죽여요. 늑대 어미를. 예. 근데 늑대 새끼는 어미 늑대를 죽이고. 늑대 새끼는 죽이지 않고 그걸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키워요. 어느 정도 키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늑대가 개처럼 순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키운 다음에 또 잡아서 가죽을 팝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트럼프가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일대 전환이 온 거예요. 그동안은 중국과 북한을 별개로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최종 결론을 내린 거는 저는 그 트럼프와 미국 사람들이 좀 늦다고 보는데 최종 결론을 내린 거는 중국과 북한이 한 통이구나, 한 몫이구나. 따라서 그 중요한 축인 중국을 먼저 상대를 하겠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무역 전쟁 등을 통해서 중국에 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은 그 다음에 상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그 북한과 중국을 대했던 전략, 예를 들어서 별도로 분리해서 디바이드 앤 룰을 하려던 전략을 이제는 묶어서 선차적으로 중국 후 북한 이런 식으로 전략이 지금 크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좀 너무 짧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 바퀴 더 할까요? 북한은 그런 측면에서
글쎄. 잡아먹힐 것이다. 길들여지든지 아니면 잡아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 안타깝게도 한반도 운전자로는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그 측면에 우리가 목도해야 될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예, 안개가 칠 테니까 그 다음에 누구 말씀이 옳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 이제 민주당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 앞날을 전망해 보겠습니다.